네,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블라인드 뷰 시간 돌아왔습니다. 블라인드 뷰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이 종목 어느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뉴프렉스. 와, 뉴프렉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소재민 대표가 갖고 온 종목 항상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도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부각받지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자, 일단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다가 오늘 좀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시장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만 순환매가 돌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산업의 순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소프트랑 접목받을 수 있는 로봇이 가장 집중받고 있고 그 뒤로 따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일전부터 계속 휴대폰 부품 말할 때 강조했던 맞아요. 스마트 글라스 이쪽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오늘 메타 같은 경우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신제품 여기에 대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분위기 형성될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 핸드폰 아이폰 새로 나왔잖아요. 아이폰 에어 모델을 보시면 이 부품 구조를 보시면은 상단 부분에 부품이 싹 다 몰려 있거든요. 되게 작은 공간에 메인보드부터 램까지 싹 다 배치를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애플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에 약간 체험판 버전으로 애플 에어가 이번에 나온 것 같다, 아이폰 에어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메타뿐만 아니라 삼성, 애플까지 VR 기기, XR 기기,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표적인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메타의 VR 기기의 공급을 핵심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만큼 또 또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예전에 이름을 올리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예쁘게 상승 추세 잘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상승 추세 상단 찍고 당연히 480선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상단 돌파 못하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5,400원에서 5,300원 정도 라인까지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할 만하거든요. 따라서 일단 시장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가부터 해서 한 5,2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추세선 상단 자리인 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0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프렉스였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근데 갑자기 딱 생각든 게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 만들기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건 비전 프로가 이미 있잖아요. 그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 만드는데 오히려 좀 빠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프렉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는 어느 쪽입니까? 뭐 화장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지분과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큰가요? 당연히 저는 지분 쪽이라고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최고의 모멘텀이죠. 네, 아마 제가 HK노엔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때도 이제 지금 지분 구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분쟁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싸움이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면으로 봤을 때는 뭐 내부 총질을 한다, 뭐 서로 간에 뭐 혈족끼리 싸운다, 친족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뭐 20% 이상 상승하는 굉장한 쾌거를 나타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계절적 수요까지도 더해지면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오너 일가의 싸움에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들이 지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싸움이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날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HK노엔을 필두로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윤상현 부회장 입장에서는 왜 계속 콜마 B&H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제 지금 여동생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콜마 BH에 대해서는 독립경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은 우리 그룹 전반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윤상현 부회장께서 지금 받은 이 지분은 그러니까 조건부로 받은 거예요. 조건부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 경영을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주식을 준 걸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된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이 주어진 건이 아니냐, 법적 해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국콜마 입장에서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과연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이제 손실이 커질 것이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건데, 자 8월 10일 전후로 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낙폭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8월 8일 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폭이 나왔다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명확한 이슈는 이거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현재 지분 구조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가 지금 선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화장품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콜마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표죠. 펀더멘털이 강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행태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 법인이 이제 매출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이 공장 가동을 통해서 관세 우회까지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너 일가 리스크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78,000원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가 한 조금만 넘어도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나는 위험하다고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입장 자체를 제한. 반면에 연중 목표가는 88,000원 도달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였습니다. 일단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어 보이고요. 실적 좋아요. 그리고 경영권 문제이 나온다.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은요. 볼게요. 최적의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하락 수혜주 준비. 앞에 뭐 하락인지 붙여주셔야죠. 시장 지수죠. 시장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 리스크 헤지 관련주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왜요? 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시장 방향성 자체는 상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방향성 자체는 상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추세라는 게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을 반복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도 올리고 저점도 올라가면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증시를 보면 사실 상승 추세선 상단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추세를 만들기 위해선 중간에 추세선 하단부까지의 단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조정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단순 눌림 이후 자칫 고점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은 하락 추세선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 추세선에서 하단부를 만들기 위한 단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시장 지수가 심심해서 빠졌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장 하락의 이유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중동이라던가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얘기들을 시장 하락 조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흥구석유를 가져왔던 거고 오늘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상방 가능성을 열어두되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 헤지조도 좀 여러분들이 계좌에 조금은 담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리 하락 수혜주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일단 해지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수처작주. 뭘까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수처작주, 불교인데. 입처계진이라고 해서 네. 도달한 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진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이제 불교 수도승들이 이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 뭐 유명한 법당에 뭐 무슨 스님이 있다더라, 여기 쫓아가자, 뭐 어디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수행을 하면 잘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거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이게 증시로 따졌을 땐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로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리포트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좋게 나온 거에 반했을 때 기관들이 그럼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좀 챙기지 않나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어떤 이런 교란 행위가 좀 많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컨센서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여전히 펀더멘탈을 회복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컨센서스와 펀더멘탈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면 여전히 펀더멘탈에 좀 더 초점을 둔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들어서 이제 10거래를 넘어서서 지금 하락으로 지금 나왔다 보니까 두려워하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과매수를 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은 최대한 자제하셔라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척 작주까지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